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질병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염증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질병이 무엇이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다 염증 수치가 높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 염증을 우리가 관리를 하면 질병이 치료됩니다. 오늘 염증 치료에 대해서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디 아프다, 아픈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위장이 나쁜 거는 위염, 간이 나쁜 거는 간염, 또 입안에 뭐가 생긴다, 구내염, 다음에 이빨의 뿌리에 염증이 생겼다, 치주염, 또 신장이 망가졌다, 신우신염, 다 무엇이 붙어요? 염. 이것은 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염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염증. 예. 자, 염증 반응을 한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피부라고 보겠습니다. 피부에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가시와 함께 이 세균, 바이러스가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면역 시스템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피부 밑에 혈관이 흐르죠. 혈액 중에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것이 백혈구입니다. 이 백혈구가 떠다니다가 여기 지금 세균이 침입했다면 혈관을 통과해서 백혈구들이 막 모입니다. 이 백혈구들이 이 세균들을 처치하는 과정, 이게 바로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백혈구가 세균과 싸우면서 열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벌겋게 붉어집니다. 그리고 또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어오르잖아요. 그리고 아프죠?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자, 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염증 반응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겁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염증 반응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면역 시스템이 이 세균과 이런 독을 물리치는,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염증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염증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염증 반응을 하면 다음에 이제 이 세균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또 대식세포가 있습니다. 대식세포도 면역세포 중에 하나인데 이 대식세포는 나머지 쓰레기를 다 먹어 치웁니다. 죽은 것들을. 그래서 다 이제 피를 통해서 다 이제 배출돼 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다시금 원상복귀되면 원상복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 일주일 걸리든 2주일 걸리든 이렇게 하면 딱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되느냐면 이 염증이 이렇게 딱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아프고 통증이 있고 부어오르고 나중에는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은 사실은 만성염증이에요. 염증이 아니고. 이 만성염증 상태, 다시 말하면 염증이 치료되지 않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곳에서 뭐가 있겠어요? 통증이 있고 열이 있고 부어있는 상태고, 이것이 바로 류마티스 관절염, 폐렴, 모든 것입니다. 다음에 위염, 다 이런 것입니다. 위염도 마찬가지예요. 자, 위장이 있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은요 위암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운 걸 좋아해. 그래서 매운 고춧가루를 계속 먹으니까
이 위는 세포죠. 이 세포에 매운 게 닿으니까 이 세포가 손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와야,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면역 시스템에서 이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매운 것도 독이에요.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백혈구들이 와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아침에도 매운 거 들어오고, 점심 때도 매운 거 들어오고, 저녁 때도 매운 거 들어오고, 그 다음날도 또 매운 거 들어오게 되면 계속해서 이것이 낫지 않고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위험이고, 궤양성 위험, 궤양되었다, 푹 파였다는 거예요. 궤양성 위험. 이걸 더 오래 가게 되면 위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이런 기본적인 것을 좀 아신 다음에 그러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균, 바이러스, 이와 같은 균들이 우리 세포에 손상을 가하죠. 그러면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염증 반응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증을 일으키는 독이 다 염증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독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게 또 독이 있어요? 공해, 미세먼지, 예. 이런 것들이 독이잖아요. 이것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미세먼지는 폐포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옵니다. 혈액으로 이 미세먼지가 들어오게 되면요, 이게 독이잖아요. 미세먼지는 대부분 무엇으로 형성되냐면 그 자동차의 배연가스, 매연, 그러니까 뭐 황사나 질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세한, 그야말로 이 기체로 될 정도니까 굉장히 미세하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미세먼지를, 스모그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들어오면 독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은 독을 해결해야 되죠. 누가 해결합니까? 백혈구. 예, 백혈구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 피 속에 이러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이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온몸의 기관에 손상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또 염증을 일으키는 것, 네. 흡연, 음주.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흡연과 음주만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 왜냐? 공해나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나쁜 환경 가운데 있으면 할 수 없이 들이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흡연, 음주는 내가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거야. 왜 내 몸에 독을 집어넣냐 말이에요. 그죠? 제가 19살 때, 1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어른 흉내 낸다고 담배를 한번 피워봤습니다. 딱 피워보니까, 이야, 이거 백해무익한 것이다. 백해무익한 것이 딱 안 했습니다. 근데 술은 제가 예수 믿기 전까지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다 흡연이나 음주나 이거 다요, 내 몸에 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세포가 손상을 입죠. 세포 손상을 입으면 이걸 치료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활동하죠. 백혈구가 총출동되죠. 출동되어서 세포 손상을 치료하는 이 과정이 염증 반응이라.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딱 들어오고 딱 끝쳐버리면 백혈구 다 처리할 수 있어. 그런데 오늘도 마시고 내일도 마시고 계속 마시면 이제는 이 염증이요 점점 이제 더
장기화되는 것, 이 만성염증인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염증을 일으키는가? 방사선 또는 유해한 화학물, 이런 것들이 독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곳에 온 분 가운데 폐폐쇄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오셨다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다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부터 염색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염색하는 그 화학약품을 다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몇 년을. 이러니까 그 독이 결국에는 폐에 손상을 가했는데 계속적으로 공급되니까 염증이 만성염증이 되어버려요. 결국에는 폐폐쇄성 질병을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또 염증을 일으키는 것인가? 예? 비만. 와, 여러분, 비만은요 염증의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는 뭐 살찐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살찌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비만하면요 이 지방에서요 무엇이 나오냐면 염증 물질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 비만은요 염증 중에서 어떤 염증이냐면 만성 염증이야. 왜냐면 딱 나와서 끝이버리면 백혈구가 처리할 텐데, 이 비만은 지방에서 계속 이 이름이 뭐냐면 아디포카인입니다.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계속 냅니다. 그러니 이 염증이 만성염증이 되고 이것은 피를 따라서 온몸을 돌면서 그 사람의 장기 가운데 어디에 묻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것이 염증을 일으킬까요? 비만과 똑같은 비슷한 것인데요, 기름진 식사. 당뇨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탄수화물, 곧 당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당뇨에 안 좋다 하지만요, 당뇨의 그 실험을 제가 쭉 연구를 해보니까 당뇨병의 원인은요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동물성 지방이었습니다. 놀라운 실험을 쭉 이제 연구해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당뇨도 염증입니다, 한마디로. 자, 이와 같은 것이죠. 실험을 해보니까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할 때 무엇이 손상을 입느냐면 우리 세포, 이거 세포인데요. 자, 보십시다. 이게 세포입니다, 세포. 세포에 이제 쉽게 표현하면 당분과 산소가 들어가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ATP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당과 산소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시스템 놀랍더라고. 참 신묘막측해. 근데 어떻게 이런 신묘막측한 사람을 우연히 뭐 존재하게 되었다. 이거 진짜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보세요. 이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요 여기에 문이 있어. 문이 있는데 보세요. 어떤 문이 있고 어떤 문이 있냐면 하나는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고 하나는 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당이 바로 당을 받아들이는 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당이 이제 있으면 초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를 해요. 왜냐하면 당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면 먼저 이 문 중에 인슐린 리셉터, 인슐린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리셉터 문이 있어요. 이 문이 쫙 열려가지고 인슐린이 이 인슐린 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이 안에서 뭘 만들었냐면 인슐린이 효소를 만들어. 이 효소가 무슨 효소냐? 이게 당문이야. 당을 받아들이는 문인데 이 효소가 가지고 당문을 딱 열어줘야 돼. 그래야 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러면 제2형 당뇨병 환자는 무엇이 문제냐면 인슐린 리셉터의 문제야. 인슐린 리셉터가 고장이 나버리면, 인슐린이 못 들어오면 효소가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당문을 못 열어줘. 그래서 당이 따들어도 못 들어가.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인슐린 리셉터를 손상시키는 것이 동물성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지방. 여러분,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요, 생선이든 육식이든 계란이든 우유든 모든 종류의 이 육식은 다 끊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참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당뇨병 환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란도 먹고 뭐 생선도 먹고, 야, 참, 병을 났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병과 같이 살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탄수화물은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지방을 피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지방이 인슐린 리셉터 망가뜨리느냐? 지방은요, 쉽게 표현하면 아까 지방에서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나온다 했죠. 염증 작용에 의해서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기름진 식사는 좋지 않다 이것입니다. 다음에 또 하나, 또 참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설탕. 설탕은 염증을 일으키는 강력한 원인입니다. 그래서요, 염증을 일으키는 것은 다 독이라 했죠. 그러니까 기름진 식사도 여러분에게는 독이고요, 설탕도 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설탕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단맛이 혀에 딱 닿는 순간요, 우리 뇌에서요 도파민이 탁 분비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보상을 줘.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은 당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의 이 중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마약보다도 설탕 중독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쥐를 실험을 했는데, 쥐가요 마약도 한번 경험해보고 설탕도 한번 경험해본 다음에 마약과 설탕을 딱 놔줬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9마리의 쥐가 설탕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과자, 음식, 특별히 유명한 음식점에는 다 먹는지 아십니까? 유명한 냉면집이니 무슨 집이니 다 설탕 넣습니다. 설탕 넣으면 음식이 맛있어져. 자, 이 설탕이 이제 참 이와 같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설탕이요, 우리 몸에서 뭐냐면 단백질과 또는 지방을 만나면 무엇이 형성되느냐면요,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버려요. 물질이 되버려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무엇이냐면 강력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염증 물질이라. 그래서 여러분, 설탕 많이 먹으면 면역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강력한 또 염증 요인은 무엇인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딱 받으면요, 우리 몸에 염증이 확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요, 암 환자들이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잘 낫다가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확 터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식입니다. 과식.
특별히 암 환자가 조심해야 될 게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이 대사작용을 그만큼 더 많이 해야 돼.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음식, 과식은 음식이잖아요. 음식인데 이것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야. 이게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 못하는 것은 쓰레기가 되고, 또 열심히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소식이나 정상 식사하는 것보다도 대사작용을 더 많이 해야 돼. 이 대사작용의 부산물이 뭐냐? 이게 노폐물이야. 이게 한마디로 독이야. 이게 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필히 과식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환자 식사는요, 정상 식사의 20 내지 30%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체중이 떨어진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보다도 활동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아침 먹으러 이렇게 많이 걸어갔다 왔다 옵니까? 그냥 거실에서 부엌에서 까짝까짝 하다가, 그리고 날마다 이런 뭐 아침 왔다, 점심에 왔다, 예배 드릴 때 이만큼 걸어와야 되지, 또 끝나면 또 체조해야 되지, 끝나면 또 아침 운동해야 되지. 여러분 활동이 엄청 많습니다.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은요, 인풋과 아웃풋을 딱 비교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면요,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체중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자매를 딱 실험을 했는데 그 다음날 운동을 팍 줄였어요. 하니까 체중이 안 줄어.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살이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곤란하죠. 체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기력이 없다. 이러다면 안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잘 하시는데, 문제는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면 과식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라. 쥐를 실험했는데요,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사가 정상적인 쥐가요, 뭐 일정 기간, 내가 알기로는 그때 며칠인가 일정 기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 쥐의 식사량의 60%만 줬대. 굉장히 적게 준 거죠. 60%만 준 쥐는요, 이 정상 식사를 한 쥐보다도요, 털에 윤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반대죠. 많이 먹으면 더 윤기술 같죠. 60%만, 그러니까 40%를 절식했죠. 털에 윤기가 더 많고, 다음에 더 활동적이고, 다음에 쥐의 수명이 더 길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쥐뿐만 아니라 사람도 똑같아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 있잖아요, 제가 식당에 갔거든요. 가니까 일본 사람은 너무 불쌍해. 그게 뭐냐면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해. 세상에 어떻게 먹느냐면 이렇게 먹더구만. 참나 정말. 이 밥그릇에 밥이 있는데요, 하얀 쌀밥이야. 여기다 뭘 딱 얹어주느냐면 위에 계란인가 뭘 하나 딱 얹어줘. 그리고 반찬은요, 우리는 이게 반찬 접시에 이렇게 잃잖아요. 그걸 잃지도 않아. 반찬 접시가 무슨 소꿉장 나는 것 같아. 요만해. 김치 요만큼. 참 세상에, 단무지 요만큼.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흰밥밖에 먹는 게 없고, 이 계란인가 하나 먹고 요거 먹는다. 와. 그리고 또 이게 음식이 얼마나 단지 달아. 이런데도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보다 숨이 더 긴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소식이야. 그만큼 소식은요,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먹으려고 이제 어떤 다른 식당에 갔어. 한국식으로 먹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엄청 비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뭐 염증의 원인은 여러분이 잠을 적게 자면 염증 체질이 됩니다. 우리 염증이 많아져요. 운동을 하지 않는다, 염증 체질이 되고, 과로할 경우에 여러분 몸에 활성산소가 생겨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예를 들면 1시간 운동하고 반드시 쉬어줘야 돼. 30분 운동하고 쉬어줘야 돼. 쉰 다음에 또 30분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이제 눈이 와가지고 눈을 치운다고 이제 바람 부는 걸로 있어요. 딱 울러내고 바람 부는 걸로 눈을 치우는데, 제가 그때 오전 내내 한 번도 안 쉬고, 오전, 왜냐하면 뭐 체력이 되니까 했겠죠. 다 치우고, 점심 먹을 때 점심만 딱 먹고 난 다음에 또다시 딱 울러내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저녁 5시까지인가 치웠어. 그래 딱 벗어나는데, 몸을 펴지 못할 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 과로한 이후에요, 제 체력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그냥 쉬지도 않고 하는 건 아주 제 경험에 의하면 아주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노가다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그 힘든 노가다를 어떻게 하는가? 일을 못하는 사람은요, 막 후닥닥 하는데, 노가다 잘하는 사람은요, 느긋하게 일을 하더라고. 그죠? 농사 짓는 것도 보면요, 잘 못하는 사람은 막 열심히 땅을 파고 뭐 이렇게 하는데요, 농사 잘하는 사람은요, 느긋하게 일을 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쉴 때는 반드시 쉬어. 중요한 교훈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염증이 우리 몸에 일으키는 질병을 보면요, 모든 종류의 질병은 다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뭐 각종 무슨 염이란 염은 다 이 염증 반응에서 일어난 것이고, 예를 들면 자가면역 질병, 자가면역 질병도요, 염증에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뭐 심지어 뭐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거 다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뇌 속에서 뇌세포에 염증이 발생하면요,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다 이것도 알고 보니까 염증이더라고요. 여러분, 염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동맥경화, 동맥경화도 염증이에요. 예. 콜레스테롤이 산화돼 가지고 딱딱해지는 거라. 그 산화되는 것이 다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염증만 해결하면 모든 질병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대표적인 건 암. 암은요, 염증이 점점 발달돼가지고 된 것이 암입니다. 또 하나, 피부질환. 아토피든 뭐 건성이든 습진이든 모든 종류의 대상포진이든 피부 전부 다 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의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원에 가면 피검사할 때 CRP라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몸에 있는 염증의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0.5 이하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CRP가 1 이상 돼가지고 한 5, 4, 5, 6 되면요, 이 사람은 반드시 암 환자입니다. 그렇죠. 다음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연구했는데,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암 발생 위험이 더 높다. 남자는 38%, 여자는 29%가 증가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잖아요. 모든 병의 원인이 염증이다. 그러면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이 염증을 치료할 것인가?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염증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여러분 병원에 갔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스트레스를 팍 받으니까 제 발에 막 통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풍이라는 거예요. 막 다리 풍풍 붓고요. 다음에 이게 아파요. 야,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는 염증 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바로 그거예요. 자, 현대의학의 치료법,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은 딱 세 가지밖에 할 수 없어. 수술, 다음에 방사선, 약물 치료. 염증은 암일 경우에는 뭐 수술할 수 있지만 이 암이 아니다 할 경우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죠. 뭐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자, 그러면 어떤 약물을 줍니까? 염증 환자에게.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 예. 예, 첫 번째는요, 약물은 염증을 제거하니까 소염 진통제를 줍니다. 소염, 염증을 이제 줄여준다는 것이고, 다음에 진통제는 뭐냐면 염증은 반드시 진통을 수반합니다. 고관절 아프죠? 그 염증입니다. 염증이니까 통증도 있죠? 딱 원리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소염을 하는 것은 다 소염 진통제를 합니다. 이 소염 진통제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를 한자로 쓰면 RB, 스테로이드 약. 두 번째는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비스테로이드 약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아스피린입니다. 네, 그렇죠. 다음에 이제 이 비스테로이드 약은 그러면 어떤 기제로 해서 이제 염증을 치료하느냐 이거야. 이 비스테로이드 약은 뭐냐면 그 기제가 이렇더라고요. 그렇지. 예. 오케이. 자, 이렇게, 세균, 예를 들면 세균, 침했다 칩시다. 아니면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이니까 지금 이 뼈 사이에 지금 통증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세균이나 어떤 무엇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백혈구. 이 백혈구가 이 염증을 일으키는 이 세균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질을 내. 염증 제거 물질을 낸단 말이에요. 이 염증 제거 물질이 뭐냐면 이름이 프로스타글라딘입니다. 이 물질을 내니까 세균과 싸우면서 열이 나고 통증이 나고 이 붓고 하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붓고 통증 나고 열 나죠. 그러면 붓고 통증 나고 열 나는 걸 제거하는 것. 그러니까 현대의학은요 뭐냐면 원인 치료가 아니야. 정상을 치료하는 거야. 정상.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게 뭐가 불편을 주느냐면 통증, 붓고 아픈 것, 이게 불편을 주죠. 그러니까 이 약물은요 뭐냐면 프로스타글라딘, 백혈구가 내는 이 물질을 못 내도록 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을 안 내니까 세균과 싸우지 않잖아요. 안 싸우니까 붓지도 않죠. 열도 안 나죠. 그다음 통증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는 부었던 것이 싹 사라지고 다음에 통증도 없어지고 하니까 나은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지금 일으키는 원인인 이 독을 제거해야 되는데 독은 제거했나요? 안 했죠. 이게 현대의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왜 약물을 꺼내야 되느냐? 약물은요, 여러분의 통증이나 여러분의 불편한 증상을 없애줄 뿐이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맞죠? 다음에 스테로이드성 약은 뭐냐? 더 강력한 건데 이건 더 강력해.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의사들 한 이야기가 의사들 사이에는요 스테로이드제가요 만병통치약이래. 신비약이라는 거야. 왜냐? 스테로이드는 뭐 다양하게 쓰이는데 딱 느끼만 주기만 주면요 가장 강력하게 통증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붓는 거 싹 빠져버리고. 왜냐? 이 스테로이드는요 아예 백혈구 자체를 일을 못하게 만들어버려. 야, 강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에요. 부작용을 일으키네.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이 약을 계속 쓰잖아요. 아스피린 계열은 위장을 다 망가뜨리고 다음에 신장 이런 것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예, 이 피부 이런 것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잘 되느냐면 스테로이드 약이 제일 잘 됐습니다. 연고든지 먹는 약이든지 간에. 근데 문제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자, 다음 또 하나. 제가 경험한 거 한번 이야기해주고 또 가십시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할 텐데요. 한 자매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모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이만저만 해서 좀 제가 사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집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루푸스 환자인데요. 루푸스 환자가 이게 다 염증이잖아요. 염증 반응에 의해서 싸우다 보니까 온몸이 울긋불긋해져 막 흉측하게 못 볼 만큼 그래요. 근데 이게 몸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목으로 올라오면서 얼굴까지 올라와.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약을 먹었겠죠. 비스테로이드 약보다도 이 약이 안 들으니까 스테로이드 약까지 써. 왜 이걸 쓰느냐? 더 강력하니까. 근데 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관절이 또 다 망가져. 관절이 또 아파와. 그러다 또 신장도 망가져.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당시 이야기 듣기는 이 스테로이드 약을 한 차에 먹을 때 9알 이것이 최고치라는 것입니다. 최고치. 더 이상 먹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9알까지 먹는 환자였어. 그런데 안 돼.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다 입원해야 되겠다고.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입원하는데 뭐 세약술 하나 쓰래. 치료 중에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니 내 치료받으러 온 사람이 왜 도망가? 그래서 사인을 했어. 무슨 치료하는지 아십니까? 루푸스가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자가 면역 질환인 게 뭐냐면 내 면역 체계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면역 체계가 강해져가지고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는 막 그 힘이 남아 돌아와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약해지면 면역 시스템이 쉽게 표현하면 우리 편과 적을 구분을 못해.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 이게 자가 면역병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자꾸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스테로이드가 뭐냐면 아까 면역 체계를 사실을 작동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걸 해도 또 안 돼. 그러니까 입원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면요, 항암 치료를 해버리는 거야. 약물을 넣는데 이 약물이 항암 치료가 뭐냐면요, 면역 체계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 하니까 머리가 다 빠져버려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현대의학의 치료 방법은 정상 치료야. 자, 보세요. 지금 이게 안 듣는다? 안 듣는 이유는 지금 백혈구가 지금 자기 몸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혈구 자체를 죽여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암치료가 이거죠. 이 세포를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물로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항암치료인데, 약물로 죽이는데 이 약이 암만 딱 찾아가지고 딱 이름을 또 표준이라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약이 암만 딱 찾아가지고 딱 죽입니까, 여러분? 약물은요, 먹는 순간, 투여하는 순간 피를 통해서 온몸을 다 돌아다닙니다. 온몸에 다 그 약물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으려고 하는 건 이 암인데, 암뿐만 아니라 내 몸의 모든 면역, 백혈구가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항암치료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하루 딱 해보니까 못 살겠거든. 밤중에요, 다 뽑아버리고요,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도망가지 말랬구나. 도망 나왔어. 그래서 전화 온 거야.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저희 부부가 가서 뭘 했느냐, 이곳에 사는 뉴스타트를 했습니다. 물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물 마시고 하는 걸 쫙 프로그램 짜줬어. 다음에 날마다 밥은 이렇게 먹고, 밥 먹고 나면 반드시 오전에 운동 갔다 오고 오후에 운동 갔다 오고, 다음에 날마다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다음에 말씀 묵상하는 과제를 줘. 마태복음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라. 다음에 감사 노트를 줘가지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걸 또 기록하도록 해. 끊임없이 여러분, 환자들은요, 이 정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환자들은 끊임없이요, 부정적인 상상, 우울,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자기 몸을 자꾸 보면요, 점점 여러분은 어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눈을요, 그래서 이 요양원은 환경이 좋은 데 와야 있어야 돼요. 환경이 좋으면 자기를 잊어버려. 와, 아름답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나를 잊어버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다음에 또 저는 그 1시간씩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노트에다가 마치 초등학생 그 숙제처럼 날마다 일기를 써놔. 아침에 뭘 했고 뭘 먹었고. 그럼 저는 다 검사를 다 한 다음에 또 성경 가르치고 함께 요리를 해서 식사하고 기도해주고 헤어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약으로 안 난 사람요, 말해서 8날, 7, 6, 5, 4, 점점, 3, 2, 1개, 아주는 반의 반, 아주는 다 약 없이 깨끗이 나왔어. 여러분의 염증을요, 자꾸 약으로 다스리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염증의 원인을 추적해서 발견하고 그 원인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궁극적인 치료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염증의 원인이 무엇인가?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염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 그걸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염증의 원인 1.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생활 습관의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정신적, 영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은 공해가 많은 지역이다, 또는 바이러스로, 끊임없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위생, 청결, 다음에 공해. 이것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사를 갑니다. 가야 됩니다, 환자일 경우에는. 그리고 또 직장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뭐 황야품 다룬다, 직장 옮겨야 됩니다. 맞죠? 과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생활습관의 요인. 보니까 자세가 말이죠. 사람 자세가 구부정하다, 이거요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몸은 면역계가 뭐냐면 림프계가 면역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혈관이 발달된 것처럼 온몸이 림프계로 다 발달되어 있습니다. 림프계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돼. 근데 자세가 압박되거나 구부정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호흡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림프계, 우리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의 순환을 막게 돼. 여러분, 첫 번째,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딱 세우고, 걸을 때도요 머리를 들고 그러시고. 다음에 두 번째,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는 몽땅 다 염증 수치가 다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식탁에는요 어떤 경우든지 모든 육식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제거하지 않는 한 여러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살다가 몸이 안 좋다, 이번에 어느 여행 갈까? 이든밸리가 좋다던데, 이든밸리 오고, 또 집에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또 몸이 안 좋아, 또 여행 가야 되겠는데 어디 갈까? 이번에는 저 살렘이 좋다더라, 또 살렘에 가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단호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식사만 딱 바뀌면요 여러분 병은 낫습니다. 다음에 운동은요 항암 물질을 내는 데서 강력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실험을 했는데요 면역이 올라가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것이요,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요 장이 면역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이 좋으면 면역이 올라가고 장의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이 약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은 그 안에 미생물, 장내 세균이 있는데, 장내 세균이 세 종류의 장내 세균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 해로운 유해균이 있고,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균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장내 세균, 이것이요 우리 세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0조 개죠. 장내 세균은 60조 개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유익균이 점점점 이렇게 더 힘을 얻으면 중간균이 눈치를 보다가 유익균으로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그런데 유해균이 더 힘을 얻으면 중간균이 유해균으로 달라붙어서 자기도 유해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익균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 뭐냐? 유익균의 먹이를 제공하면 되겠죠. 먹이. 유해균은 먹이를 제공하지 않고. 유익균의 먹이에는 무엇인가? 그것은요, 식이섬유입니다. 자, 식이섬유하고 다음에 탄수화물 가운데 고밀도 탄수화물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유해균을 먹여야 되는 것이 바로 육식입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에서 뭘 만들어내냐면, 유익균에서요, 항염 물질을 만들어내요. 이 항염 물질이 우리 몸에 염증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래서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어느 대학이요? 차의과 대학교의 이경미 교수가 한 말인데요. 항염증 식사라 해가지고 접시에 이 사람이 제안한 것입니다. 접시에 2분의 1은 야채와 과일로 채운다. 다음에 2분의 1을 이제 통곡류와 단백질과 지방으로 채운다. 이렇게 하는데, 그 2분의 1 가운데 야채와 과일 중에 과일은요, 야채과 과일을 해야 되고, 다음에 과일보다도 야채가 더 강력한 치료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이는 어디서 실험했냐면, 2021년 1월달 장내 미생물 잡지에서 실린 건데, 관절염 환자 78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6주 동안 매일 15분 동안 근력 운동을 하라 했습니다. 근데 근력 운동이 뭐냐면 자전거 타기라, 실내 자전거 타기, 다음에 우리 스쿼트 하죠. 체조할 때 스쿼트, 이런 것들이 근력 활동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장내 미생물이 변화가 생겼는데, SCFAS라는 항염성 물질을 생산하는 장내 세균수가 증가하면서 몸 전체 염증 수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관절염이 치료가 훨씬 더 잘 되더라. 운동은 무엇에 영향을 미쳐요? 장에 세균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충분한 수면,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을 하루에 5시간 미만 수면을 취할 때는 복합적인 만성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30에서 40% 증가하고 사망률은 25%가 증가한다. 이게 몇 명 실험했냐면 50대, 60대, 70대 7,000명을 25년간 실험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 잘 자고, 다음에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하면 치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강력한 염증 치료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이 모든 염증 치료 방법보다도 더 강력한 핵폭탄 같은 염증 치료법은요, 금식입니다. 이야,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아플 일이 없었는데 작년 초에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발이 붓고 했다 했잖아요. 이야, 안 낫더라고. 그래서 제가, 제 딸이 이제 건강검진 예약을 해가지고, 근데 아침밥을 굶어야 된대. 근데 물도 마시면 안 된대. 딱 한 끼 굶었죠? 한 끼 딱 굶으니까요, 모든 게 다 정상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은 게 싹 빠지고 통증 없어지고 그때로부터 해결돼 버렸어요.
놀랍죠. 그만큼 금식은 가장 강력한 것이다. 두 번째, 강력한 것은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스트레스 다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는요, 사실 알고 보면 내 속에 죄가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내 속에 죄만 없으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이것은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미워 안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이렇게 결심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종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사랑과 자비와 동정과 용서의 마음을 내가 다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분이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올해는 여러분이 건강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